동시에 중국인 밀입국을 돕는 자국민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낭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인 밀입국자가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베트남 유력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박민성 공안은 총 90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적발했다. 이달 7일에도 박민성 공안은 20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박민성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 박민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다. 박민성까지 오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이곳을 노리고 있다. 중국에서 박민성으로 밀입국하는 루트는 크게 두 개다. 중국 접경 지역인 동북부 랑선성과 서북부 라오카이성이 그것이다. 이 지역들은 산악지역이라 밀입국이 쉽다. 최근에도 중국인 밀입국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베트남 국경 수비대는 총 177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적발했다. 건수로는 21건이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달에도 다낭과 광남성에서 각각 27명과 21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잡았다. 이달 10일에도 베트남 공안은 27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북부 박민성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에 숨겨내준 자국민을 체포했다. 박민성에서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자는 랑선과 라오카이성을 지나는 밀입국 루트를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중국 밀입국자를 숨겨준 이 베트남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다. 베트남의 대대적인 중국인 밀입국자 단속은 다낭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확산이 중국 밀입국자들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박민성 투선 공안은 최근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중국인 밀입국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응우연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공안의 불법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밀입국시키려는 혐의로 베트남인 체포. 베트남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 기업 투자 유치 안간힘.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주춤해진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총리까지 직접 나섰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누적 외국인 투자 1위 국가이고 작년에도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였지만 올해 투자 규모는 5위로 밀려난 상태다. 응우연 수원 푹 베트남 총리는 29일 총리실로 박노환 주 베트남 한국 대사와 삼성, LG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 법인장 등 26명을 초청,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베트남 총리가 현지에 진출한 특정 국가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투자기획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푹 총리는 인사말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오랫동안 베트남에 투자해왔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푹 총리는 또 베트남에 투자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한국 기업인과 가족의 예외 입국을 허용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조속한 정상화를 건의했다. 올해 베트남 정부의 한국 기업 투자 유치 노력은 지난달 30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베트남 외교부 제안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임직원 300여 명을 초청한 대규모 투자 상담회인 미트 코리아 행사가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 자리에는 베트남 63개 지방정부 가운데 50여 곳의 고위급 대표단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이달 8일에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가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주제로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베트남 총리실 행정절차 개선자문위원회와 한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베트남 국무조정실장 격인 마이디엔 중총리실 장관과 각 부처 고위급 인사 50여 명이 한국 기업인 150여 명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높은 실업률 경제의 어두운 측면. 호치민 국세청은 신규 폐업한 1만 9천여 개 사업장 가운데 식품, 도소매 등 서비스업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산업단지도 실업의 물결은 예외가 아니다. 호치민시 번영의 상징으로 꼽히는 벤탄 시장은 올해 50%가 넘는 노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침울한 분위기이다. 국제선 운항이 금지되면서 주요 고객인 외국인 방문객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인 거주자가 많은 푸미흥 도시 지역도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상점 주인은 집주인에게 돌려주면서 한산해졌다. 도매상, 레스토랑, 식당, 호텔, 미용실 등이 즐비한 번화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여행자가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지는 않았다. 패션쇼, FD쇼, 숙박, 여행사 업종은 영업을 중단했다. QME 조사에 따르면 레스토랑과 식당은 내일 시장에 등장하는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식당 수가 16%나 줄어든 것은 브랜드가 많이 문을 닫은 탓도 있다. 호치민 국세청은 H1에서 1만 9천 개의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3,491개 업소가 해산되고 7,193개 업소가 영업정지, 3,397개 업소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났다. 이들은 대부분 전체 사업체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사업자와 3에서 9년간 운영해온 사업자로 51.6%를 차지한다. 도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순이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H1의 숙박, 음식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반면 지난해는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의 사업장의 폐쇄는 통계청의 실업률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 실업률은 H1에서 2.26%로 2019년의 1.99%보다 높았다. 특히 2분기 도시지역 근로자의 실업률은 4.4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VNG 전자결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온에 대한 투자를 유지. VNG는 티키가 정관 자금을 늘린 후 더 이상 티키의 최대 주주가 아니다. 현지 유니콘 VNG의 최근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티키 지분율은 지난해 24.6%에서 22.23%로 떨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5월 말 티키가 1990억 동에서 2083억 1천만 동로 정관 자본을 늘리면서 일어났다. 2016년 1,700만 달러를 쏟아내며 티키 지분 38%를 획득한 후 VNG는 현재까지 티키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해 비효율적인 거래 중 하나로 입증되면서 회사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2019년에 티키의 세후 손실은 1조 765억 동에 달했다. 이번 2분기 VNG는 거의 160억 동의 적자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23억 동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보도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진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한국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조달과 관련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IT 업계의 한 유명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화웨이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결국 화웨이가 삼성의 반도체에 의존한 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큰 그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타임즈는
화웨이가 삼성에 5G용 첨단 반도체 공급을 요청하는 대신 화웨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일부를 삼성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6%를 기록하면서 삼성에 이어 2위에 올라와 있고 그 뒤로 애플과 샤오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웨이가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일부를 내준다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러한 보도가 나올 만큼 현재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화웨이를 옥죄고 있는 것은 부품 조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대만의 TSMC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화웨이에 반도체 7억 달러어치 신규 발주를 거부하면서 화웨이 입장에서는 주요 반도체 공급망을 잃어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스마트폰 개발 등 사업 전반에 큰 차질을 빚게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만의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즉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로 현재까지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로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화웨이, 미디어텍 등으로 특히 화웨이와의 거래는 최근까지 그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이제는 TSMC의 전체 매출 중 14%를 차지하며 미국의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가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 TSMC는 화웨이가 요청한 반도체 신규 주문을 거부하면서 14%의 매출원을 뒤로 한 채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히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사실상 미국 측의 손을 잡았고 화웨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중국 내부에서는 고급 반도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반도체 굴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거머쥔 탑2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시간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머지 화웨이는 맞닥뜨린 대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의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화웨이라는 큰 고객을 잃게 될 TSMC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를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좁혀가고 있죠.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조사한 2020년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고서에 의하면 1위인 대만의 TSMC는 1분기에 비해 2.6%포인트 줄어든 51.5%를 기록했고 2위인 삼성전자는 1분기에 비해 2.9%포인트 늘어난 18.8%를 기록해 조금씩이지만 TSMC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증가의 배경으로 5G 모바일폰 시장의 성장을 언급하면서 퀄컴과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꾸준히 발주받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의 5G 모뎀 칩 스냅드래곤 X60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한 바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삼성은 독일의 반도체 기업인 엘모스와도 손을 잡고 2022년 65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비해 개발 및 제조에 협업하기로 했죠. 5G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화웨이 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의 반도체 공급 합의는 50대 50의 확률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나 화웨이가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양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편에 극단적으로 달라붙은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고도의 외교 전략으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도 이번을 기회로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를